비즈니스 와이어의 셀트리온 흡입형 코비드19 항체 칵테일 요법을 평가하는 글로벌 임상 3상 임상시험 개시를 위한 신약 신청서 제출. 비즈니스 와이어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셀트리온은 CTP59 및 CTP63을 이용한 흡입 항체 칵테일 요법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신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코비드19의 경증 내지 중증도 증상을 가진 2,200명의 환자를 등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흡입형 코로나19 칵테일 요법과 CTP63은 오미크론 변이체에 대해 강력한 중화능을 유지했다. 앞으로 나오는 추가적인 변이에 대해서도 대부분 중화능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준비를 하고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개발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흡입된 코비드19 항체 칵테일은 기도 점액에서 바이러스를 직접 포획하고 점액 포획 항체 플랫폼을 사용하여 폐에서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제거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의료 및 마케팅 부분 책임자인 김호웅 박사는 우리는 항체 플랫폼을 활용하여 팬데믹의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흡입식 코비드19 항체 칵테일 요법을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흡입 점달은 정막 주사에 비해 치료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용량을 상당히 줄여서 치료 비용을 절감합니다. 흡입 가능한 치료는 가정에서 자가 투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입원 환자 정맥 주입 치료로 달성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우리는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효과적이고 안전한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환자 등록 및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 사항에 대해 추가 업데이트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사에서 또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중간 발표를 언급하겠다, 서두르겠다라는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이날론 CTP59 흡입 제제, 개발 명칭 CTP66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단일 클론 항체 CTP63. 변이에 굉장히 뛰어난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흡입형 항체를 만드는 거고요. 셀트리온은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레키노라주를 기준점으로 해서 38개의 항체를 같이 준비하고 있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최근에 흡입형 항체를 가지고 보급형으로서 만드는 거고요. 거듭 언급드리지만 효능, 그쵸? 부작용이 적죠? 안정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범용이다. 편의성도 뛰어나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다. 우리 셀트리온의 감염성 질환에 이 레키노라주가, 그리고 이 흡입형 항체가 앞으로 나오는 변이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결국은 셀트리온 그룹의 이 감염성 질환에서 끊임없는 캐시카우로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램시마 SC 생산 재개를 기다리며, 우리 AUT NEW 주주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생산이 재개된다면, 램시마 SC가 생산이 재개된다면 기존 헬스케어 물량에서 재고가 어느 정도 좀 팔려 나갔겠죠? 그래서 생산이 재개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재고가 소진되어 간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매출 흐름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미국 3상이 마무리되고 FDA 허가 신청을 하고 내년에 미국 출시를 한다. 특허로 독점 보장됩니다. 2038년도까지. 저는 램시마 SC 이것 보고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램시마 SC는요. 현금흐름 창출에 있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덜합니다.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 시장은요.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 부분 분명히 인지하시고요. 감염성 질환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끊임없는 캐시카우가 창출되는 부분이고요. 38년도까지 미국 시장을 독점한다. 다른 기업들이 침범을 못한다. 바이오시밀러가 레드오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얘는 신약으로서 아예 다른 기업들이 침범을 못한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이 모습이 램시마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사보험사에 등장하고 점유율이 어떻게 증가해 가는지, 그리고 레미케이드, 엠브럴, 휴미라 이 50조 TNF 알파 어찌제 시장을 몇 프로 갖고 올지 정말 기대가 큰 부분입니다. 거듭 언급드렸어요. 셀트리온의 매출액은 이제 2조이다. 근데 주가는 40만원에서 15만원, 16만원까지 떨어져 있다. 앞으로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조만간 3월을 기준점으로 해서 회계 이슈 마무리하고 그리고 올해 기준점으로 해서 3, 4합병 마무리하고 숫자 찍어나는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 15만원에서 15만 66만 원은 언제든지 에너지 응축되면서 갈 수 있다. 항상 언급드려요. 큰 그림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은 원래 모든 종목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기간은 길지만 한번 그 박스권을 뚫어낼 때는 이 상단이 열린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은 정고점 돌파, 정고점이 목표가 아니라 정고점을 돌파하고 5일선 보고 그때 실적 보고 모멘텀 보고 거래량 보면서 그리고 제가 그때 또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국 특허 만료되는 날까지 보유합니다. 주가, 공매도, 치료제, 진단키트, 감리 이슈 이런 것들은 특허 기간 내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가치의 반영이 바로 주가이자 시가총액입니다. 셀트리온은 갈 길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이슈 하나에 너무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경제, 금융, 바이오, 산업 저는 전부 다 크게 보는 걸 좋아해요. 크게 본다고 한다면 배가 바다에서 항해할 때 잔파도든 큰 파도든 퍼펙트 스톰이건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항해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증시 자금 조항인데요. 고객 예탁금이요. 대략 70조, 75조에서 고점 부근에서 중간은 한 65조 부근이에요. 그리고 바닥은 58조, 60조 부근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최근 고객 예탁금은 68조 7천억이다. 신용 잔고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보이시죠? 가파르게 줄었다. 21조 2천억. 그래서 고객 예탁금과 신용 잔고 비율을 보게 되면 많이 이제 조금 털려 나갔다. 그리고 좀 정리가 됐다. 그래서 새로운 자금들이 좀 들어온다고 한다면 톡톡톡 친다면 방향을 약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은 변동성 구간에 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나스닥 차트하고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그쵸? 이 부분까지 많이 상당히 빠져 있다. 그래서 이 슈팅 나왔던 부분이 돌아졌다. 이 부분에서 많이 빠졌고 반등 기술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아직은 미국 중앙은행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 들어가고 있다. 아직 끝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비슷한 그림이에요. 미국 중앙은행이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쵸? 이 부분은 하락이 과도하게 급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밀렸어요. 미국도요. 비슷하죠? 코스피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빠졌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물론 실적, 뭐 아마존이나 그런 실적 소식들이 있었지만 테슬라에 대한 실적 소식도 있었지만 핵심은 아직 변동성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단 변동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왜? 아직 미국이 금리 3월에 금리 안 올렸잖아요. 올리고 시장이 받아주는지 훅 무너지면 못 올립니다. 받아주고 왔다 갔다 하다 실적 찍어가면서 돌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가 2022년 2월 7일입니다. 점심 12시 한 48분, 오후 1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시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짧게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시황이 아닌 사실 경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경제라 그러면 뭔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래를 예측한다? 그쵸? 우리가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건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시황 볼 때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미국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가파르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 가파른 이면 뒤에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류에 대한 적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물가 상승이 가파르고 돈이 많이 풀리다 보고 자산시장에 거품이 발생하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야. 그래서 1년에 3번 올리느냐 4번 올리느냐 0.25% 올리느냐 0.5% 올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가르는
저는 사실 귀에 꽂히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핵심을 가르게 제가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면의 진실이라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언급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는 달러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생각해요. 달러가 100살을 먹었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겠지만 달러의 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지금 찍어내는 돈을 찍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담보를 미 국채하고 MBS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받아가지고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쓰고 있잖아요. 돈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취향을 봤었을 때 움직이는 연준의 방향타는 뭐냐 하면 결국은 금리를 좀 올리다가 시장이 못 받아주면 다시 돈을 찍어낼 겁니다. 그 시간차에 있고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변동성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008년도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의 방향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의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는 굉장히 위대하다. 미국 기업은 굉장히 탄탄하고 위대하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달러, 미국의 강대국, 도시화와 그런 기축통화와 그런 최강대국의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종식돼 갑니다. 그 자금들이 중국과 인도를 향해 가요. 저는 항상 언급드리지만은 R&D가 저의 그 취미이자 자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황과 뭔 상관이 있냐? 결국은 연준의 미국 중앙은행 방향타는 이미 나와 있다. 금리 많이 올린다 그래 놓고 결국 얼마 못 올린다. 시장이 받아내지 못하면 금융시장 또는 실물경제 이게 받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을 바꿀 것입니다. 왜? 종이화폐의 시대가 끝나가니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2008년도 이후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혁명이 나와요. 사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두 가지 심장이라 언급드렸는데요. 인공지능. 이 블록체인이라는 놈을 기술적으로도 약간 패러다임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얘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포장되기로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쓴 사람이 나와서 미국 금융위기가 대처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중앙의 은행이 없이 우리끼리 거래하자라는 명분 아래 나왔던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이게 뭔 상관이냐?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암호화폐라는 놈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중은행에서도 이거를 지금 예치한다. 올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NFT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자산에다가 계속 자산을 사고 팔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신뢰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거 하는 역할이 바로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뜻이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이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코로나 스태를 보더라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백신 이거 보면 이해가 가십니까? 백신 이후에 접종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코로나 예방합니까? 못하죠. 그쵸?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시스템을 보면은요. 국가를 넘어서는 그런 저는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사설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 중앙은행의 시황 사실 연준이 무슨 말 하냐 그리고 뭐 고용률 그다음에 뭐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제조업 지표 PMI 뭐 이런 것들 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면에 흐르는 팩트는 큰 그림에서 달러를 마지막 찍어대기 되는 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 한번 찍어낸 거는 이제 멈출 수가 없다. 회수를 한다 그래도 회수 못한다. 이미 회수한다고 했었다고 한다면 2008년도에 3번의 양적 완화에서 4조 5천억 달러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3조 8천억 달러인가? 1조 달러도 못 찍고 다시 9조 달러까지 찍었다. 이거 줄인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줄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킹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금리를 올리겠지만 많이 못 올린다. 그리고 양적 긴축도 하겠지만 많이 못 줄인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코로나 팬데믹, 결국 코로나 팬데믹도 저는 사실 국가를 넘어서는 그런 무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다 지금 생각이 드시죠? 어쨌든 핵심은 뭐냐 하면 이 팬데믹이 이제 풀리고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제 무역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은 완화될 거예요. 여기에 또 지구가 아파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역시 약간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생산에 대한 물가에 대한 상승도 있겠죠. 그리고 임금 상승,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연준은 인플레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해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금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암호화폐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절대 따로 노는 게 아니다.